우주에는 상상도 못할 기이한 현상들이 많아요. 가장 소름 돋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인슈타인 링이라는 현상이에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지구로 향하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끼어 있으면 벌어지는 일이죠. 블랙홀이나 거대한 은하 같은 질량이 엄청난 존재요. 이 거대한 물체는 마치 렌즈처럼 빛을 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왜곡되어 보이죠. 가장 완벽한 상황은 뭐냐면 세 가지가 일직선에 놓일 때예요. 빛을 내는 은하, 중간에 거대한 물체, 그리고 우리 지구까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빛이 완벽한 고리 모양으로 보여요. 마치 우주에 걸린 빛의 반지 같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불러요. 상상이 안 되시죠? 먼 은하가 렌즈 때문에 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현상은 우주의 엄청난 질량을 증명하죠. 우리가 모르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렇게 완벽한 정렬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관측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무서운지 느껴져요. 우리는 그저 작은 행성 위에서 잠시 살다 가는 존재일 뿐이죠. 과연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우주에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기술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은 비밀스러운 정찰 위성 랑로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위성은 구름조차 뚫고 지구를 관찰할 수 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심지어 땅속까지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1980년에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CIA와 공군이 누가 주도할지 싸울 정도로 중요한 위성이었어요. 결국 공군의 레이더 전용 위성 제안이 채택되었죠. 주요 장비는 합성 배구 레이더 SAR이라고 불려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면 구름 뒤에 숨은 작은 것까지 찾아낼 수 있대요. 초기 버전은 TDRSS라는 위성 시스템으로 정보를 보냈다고 해요. 뉴멕시코의 지상기지로 엄청난 양의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겠죠. 지금은 다른 위성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그 능력은 더 커졌을 거예요. 이 위성의 이름은 랑로스지만 신형은 오닉스라고도 불려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모든 움직임이 기록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게 바로 지리공간정보 GOINT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미국에서는 이 기술을 지구의 인간 활동을 파악하는 데 쓴대요. 이미지, 신호, 그리고 지리적 정보가 모두 합쳐져요.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특징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지식이 이제 정부만의 것이 아니래요. 인도 같은 나라도 GOINT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어요. 정의는 좀 달라도 데이터 활용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건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엄청난 감시자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위치 인텔리전스라고도 불려요. 모든 것의 위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HYDROSPATIAL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지구 유물과 해안 지역에만 집중하는 특수 GOINT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다 및 세상도 다 분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주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아름다운 우주가 아니라 감시하는 우주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발자국, 이동 경로가 다 데이터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우주에선 다 보일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주가 선사하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 감시의 시선은 섬뜩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우주의 시작, 빅뱅, 그 증거가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1989년 나사의 코브 위성이 그 소리를 찾아 우주로 향했어요.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코브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고대 빛을 탐사했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직후 우주에 가득했던 빛의 잔해예요. 코브가 발견한 첫 번째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빛이 거의 완벽한 흑체 복사라는 것. 상상이 안 되시죠? 우주가 거대한 오븐처럼 균일하게 뜨거웠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 빛에 아주 미세한 비균일성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별과 은하계를 만든 씨앗이었대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작은 차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코브의 발견은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이 프로젝트로 두 과학자 스무트와 매더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위원회는 코브를 정밀 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의 시작점이라 불렀어요. 코브는 1993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며 우주를 향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줬죠. 그리고 WMAP, 플랑크 위성 같은 더 정교한 탐사선들이 코브의 발자취를 따랐어요. 하늘에 테니스 공 하나 크기에 아주 작은 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점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10일 동안 끈질기게 응시한 곳이에요. 밤하늘 전체의 24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영역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작은 점 안에 무려 3000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은하의 몇몇 별을 제외하면 전부 은하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너무 멀어서 점으로 보이는 은하들이요. 이 은하들 중 일부는 우주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먼 존재들이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본 건 고작 티끌 하나니까요. 이 사진 한 장이 초기 우주 연구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허블 딥필드 사우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우주는 넓은 스케일에서 균일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하들이 저 작은 점 안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요. 이 사진들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부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작은 행성에서 깜빡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증거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밤하늘을 다시 보면 경외감에 압도될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엔 무한한 이야기가 있죠. 우주는 아직도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5월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 아세요? 바로 슈퍼플라워 블러드문이 떴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겨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월식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근지점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였죠. 슈퍼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블러드문은 왜일까요? 달이 피처럼 붉게 보였거든요. 이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이 붉은색만 달에 비춰서 그래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 같지 않나요? 2019년 이후 첫 개기월식이었고 이후 연쇄 월식의 시작이었어요. 다음은 2021년 11월 부분월식, 그리고 2022년엔 또 개기월식이 두 번이나 있었죠.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연속으로 우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현상들이 마치 우주의 거대한 숨결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바깥에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다음 개기월식은 언제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주의 신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밤하늘 올려다보세요. 우주가 주는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ESA의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 아세요? 2003년에 발사돼서 화성에 도착한 유럽 최초의 행성 미션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무려 20년 넘게 화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처음엔 착륙선 비글 2호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죠. 하지만 궤도선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과학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화성 표면을 고해상도로 찍고 광물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지하 구조를 레이더로 탐사해서 영구동토층까지 찾아냈어요. 화성 대기의 순환과 성분도 정확하게 알아내고 있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탐사선이 계속 임무를 연장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2023년에는 2026년까지 확정, 심지어 2028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2003년에 발사된 탐사선이 아직도 우주에서 일하고 있다니. 벌써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성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구의 행성 궤도선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거예요. 1위는 나사의 2001년 마스 오디세이인데 둘 다 아직 현역이라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먼 우주에서 저렇게 묵묵히 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모르게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끼게 해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저렇게 오랫동안 극한 환경에서 버틴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은 걸지도 몰라요. 마스 익스프레스가 보내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인류의 지식을 넓히고 있어요. 끝없는 우주,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포로 우주를 쏘아 올린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인류는 이미 그걸 성공시켰어요. 프로젝트 하프라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미국과 캐나다가 손잡고 로켓 대신 거대한 총으로 대기권 밖을 연구했어요. 목표는 대기권 재진입체의 탄도학과 고고도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거대한 총은 무려 16인치, 즉 41cm 구경을 가졌습니다. 미국 육군 탄도연구소에서 융화 시험장에서 직접 운용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지 말이에요. 이 총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총알이 도달한 최고 고도 말이죠. 총알은 무려 180km 상공까지 날아갔습니다. 111, 8마일이에요. 이건 보통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카르만 라인을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로켓 없이 그저 포탄 하나로 우주 공간에 도달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주, 정말 상상 초월의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류의 가장 무서운 비밀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바로 벨라 위성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죠? 이 위성들은 핵폭발을 감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963년 핵실험 금지 조약 이후 소련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작은 연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26년 후엔 엄청난 성공작이 되었죠. 군사 시스템으로도 과학 데이터 수집에도 기여했어요. 자연 우주 방사선까지 연구했다니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핵폭발이 우주에서도 감지된다는 사실 자체가요. 1970년대엔 DSP 위성이 그 임무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엔 우리가 아는 GPS 위성들이 추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IONDS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핵폭발 감지 시스템의 끝판왕이죠. 핵폭발을 감지하는 능이 우주에 있다는 건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감시 때문에 지구의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협까지 기록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파괴가 저 멀리 우주에서도 감지된다는 사실. 이게 과연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우주의 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스페이스 X 팔콘 9 로켓이 땅에 착륙하는 거 아시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대한 로켓이 겨우 엔진 하나로 서는 거죠. 그 중심에 바로 멀린 엔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바다에 떨어뜨려 건지려던 엔진이었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2016년부터는 로켓 전체를 착륙시켜 재사용하고 있어요. 연료는 RP1과 액체산소를 쓴대요.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조합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엔진 핵심인 인젝터가 특별해요. 아폴로 달 착륙선 엔진에서 처음 쓰인 핀트형 인젝터래요. 달 착륙대의 기술이 지금 로켓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놀랍죠? 연료를 공급하는 터보펌프도 그냥 터보펌프가 아니에요. 이 터보펌프가 로켓 방향을 조절하는 유압 시스템에도 쓰인대요. 따로 유압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건 고장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주에선 작은 고장도 치명적이거든요. 이 단순한 설계가 우주 임무의 성공률을 엄청나게 높여준 거죠. 수많은 위성과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힘, 멀린 엔진이에요. 이 엔진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우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름도 멀린이라는 작은 매에서 따왔대요. 역설적이죠?
작은 매의 이름이 거대한 우주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이야. 우주 기술은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경이로움이 가득해요.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